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공사의 일정 부분을 소수계에 할당하는 마이너리티 우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 아시안이 다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시의회는 아시안 기업이 차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아시안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시는 도로와 다리, 아파트 등 정부가 주관하는 공사 계약의 25%를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시의회 경제개발소위원회에서는 마이너리티 우대 프로그램에 아시안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건은 11일 진행되는 시카운슬 전체 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가 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 5월 첫 주부터 시행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높은 대출 이자율과 부동산 마켓의 불황으로 인한 건설업자들의 어려움, 소수계 차별 등을 지적하고 아시안 기업들이 아직 대기업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The Asian American business owners are claiming their rights for equal opportunities to do business in Chicago as well as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안건을 최초 발의한 50지구 버나드 스톤 시의원은 시정부 혜택 프로그램에 아시안을 제외시켰던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시안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that that evidence is before us, we know that they never should have been eliminated.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governments in the first place, and now they will be returned to the rules. 일각에서는 공사 하청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지 않아 한인들에게 단기간 내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아시안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관철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KBC 뉴스 배영입니다. 시카고 내 한 해 평균 6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시카고 내 증가한 이민자의 수는 37만 7천 명으로 전체 증가 인원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는 총 40만 7천 명이 증가했으며 이중 이민자는 매년 6만 3천 명, 타주에서 유입된 이주자는 5천 명씩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이민자의 증가는 뉴욕과 LA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뉴욕의 이민자 증가수는 106만 7천 명, LA는 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시카고와는 달리 이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 유입 인구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여 도시 내 이민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 이민자를 제외한 유입 인구는 뉴욕이 60만 명, LA가 20만 명, 샌프란시스코 역시 19만 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아틀란타는 이민자 수와 전체 인구가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1.5세와 2세 한인들로 구성된 한미연합회 KAC가 미주 각계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한인 4천여 명의 인명록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AC는 작년 9월부터 정치, 경제, 교육과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 동포 1.5세와 2세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올해 안에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자료를 CD로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할 계획이며 재외동포재단과도 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인명록은 인물별로 커버 페이지를 만들고 사진과 이름, 직업, 연락처 등 신상 정보와 해당 인물에 대한 신문, 잡지 등의 각종 기사를 포함한 인터넷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찰스 김 KAC 회장은 20여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인명록 발간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KAC는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옹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1983년 설립됐으며 미국 각 주에 지부를 둔 미주 최대 규모의 차세대 한인 단체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지표 예측 기관인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는
미국이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3%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블루칩이 미국의 GDP 증가율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블루칩은 자본 투자와 부동산 투자, 기업 재고의 악화를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꼽았고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2.9%로 지난달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 전망은 올해 4.7%, 내년 4.8%로 예상해 3개월째 변화가 없었고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는 지난 3년과 비교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다음 움직임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중 한국 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한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타인종 학생들에 비해 한인 대학생들이 학업과 과외 활동 면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조기 유학 붐으로 미주 지역 한국 유학생 수가 더 늘었습니다. 미주 한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 이처럼 한인 학생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먼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입학증은 바로 받자마자 4월 달에 이제 5월쯤에 한국 귀국하자마자 만나가지고 다 같이 MT를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결속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경우 2006년 학부 한인 신입생 모임에 가입한 학생은 230명으로 전년보다 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한인 학생 수도 1000여 명으로 1년 만에 3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대학의 경우 역시 2006년 한인 학생 수만 122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가운데 한인 학생이 24%로 가장 많고 신입생 등록에서도 외국인 신입생 중 40%가 한인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수는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재학생들은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이 타인종 학생들에 비해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특히 한국 학생들이 몰려있는 그런 기숙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숙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학업이나 그런 데보다는 좀 모여서 좀 다른 짓을 하는 미국 애들이랑 소사이티를 하는 애들도 많지만 그 대부분은 그냥 한국 애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유학 기간. 학생들이 보다 값진 유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함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17년을 주기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극성을 부리는 매미가 지난 1990년에 이어 올해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전역을 소란스럽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 카운티 산림관리국은 캐나다와 미 중서부, 북동부 지역에 17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매미는 해마다 볼 수 있는 매미와 종류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매미가 올해 극성을 부릴 여러 가지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계자는 올해 매미 시즌에 페인트칠을 할 경우 매미들이 달라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되도록 페인트칠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충으로 자란 매미의 수명은 불과 2주가량에 불과하지만 올여름 일리노이 전역에서 에이커당 수십만 마리의 매미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비니아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도 매미를 우려해 일부 야외 콘서트를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공연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운타운 NBC 타워 앞에서 최근 대학 여자농구팀에 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라디오 진행자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시위자들은 자신의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자 농구팀 선수들을 곱슬곱슬한 머리의 창녀들이라고 표현한 진행자 단 아이머스의 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잭슨 목사는 방송을 송출한 MSNBC의 소유주인 NBC 등 기업들이 이 같은 인종적 편견을 스폰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잭슨 목사는 또 시카고 외에도 애틀란타와 LA,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에서 아이머스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머스는 지난 9일 자신의 방송에서 큰 실수를 했다며 사과했고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재미있는 방송을 위해 가끔 정도를 지나칠 때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심한 경우였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머스의 이번 발언에 대해 흑인들과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고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코아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쾰른 대학병원 연구팀은 미국 의학협회가 발행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실험 결과 코코아가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모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70여 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코코아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코코아를 섭취한 그룹의 최고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4.7, 최저 혈압인 확장기 혈압이 2.8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혈압 강화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 정도 혈압이 낮아질 경우 뇌졸중은 20%, 심장병은 10%가량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초콜릿을 먹는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양의 코코아를 섭취했을 때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통 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성향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토지 구입입니다. 한인들의 토지 구입은 점차 지역별, 면적별로 규모가 늘고 있는데 이 상당수가 묻지마식 구입이라고 합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한인 김시성을 기준으로 한 토지 구입 실태를 살펴보면 한인 전체 토지 구입 면적은 15,085에이커로 2년 전 1,110에이커에서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구입가는 무려 6억 5천만 달러. 한인 김씨 비율이 22%인 정도를 감안하면 전체 한인들의 토지 구입은 2년 전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로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지용 땅을 구입한 한인이 가장 많았으며 면적별로는 황무지 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마운트 워터맨의 114명이 증가했고 산타클라리타 91명, 엔텔로프 에이커가 7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여러 시로 분산돼서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팜데일, 랭캐스터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LA 카운티에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랭캐스터, 팜데일의 북쪽 지역과 동쪽, 서쪽 방향이 가장 많습니다. 한인들의 토지 구입 성향이 점차 특정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뻗어나가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다음입니다. 토지가 개발되기 위해선 개발 적정 면적인지 천연 기념물 보호 지역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놓고 보는 묻지마식 구입이 바로 그것. 그 지형이 어떻게 되었든 개발을 앞으로 할 수 있든 없든 심지어 뭐 2,000불에 거래됐는데 7,000불에 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웃의 가격이 얼마가 형성돼 있건 시장 가격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모르고 이 같은 황무지를 개발하려면 해당 시정부에 몇 배나 되는 토지를 헌납해야 하거나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향후 팔지도 못하게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 한인들의 토지 구입 증가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나일스 시립도서관에서 자작식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청소년부와 청장년부로 나뉘어 열리는 대회는 자유주제로 개인당 최대 6개의 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이메일 또는 도서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수 작품들은 도서관 내 전시되거나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됩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최대 $75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가짜 나이키 신발을 밀매해 팔아오던 비양심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카고 남부 나이지리아 출신의 20대 남성은 중국 등으로부터 나이키 위조품을 대량으로 밀매해 창고에 보관해두면서 시카고 일원 소매상을 상대로 켤레당 40에서 $70에 처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창고 안에 쌓여있던 13,000켤레의 신발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시카고 프로농구팀 시카고 불스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46승 32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불스는 동부 컨퍼런스 내 2위의 승률을 유지하며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플레이오프전은 전국 30개의 팀 중 승률을 기준으로 8개의 팀이 진출합니다. 한인 친목단체 시카고 토요회가 14일 오후 7시 4월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합동 봄맞이 야유회와 플로리다 꽃게잡이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치과 전문 의를 초빙해 각종 질환과 예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312-640-1070입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9원이 오른 매매 기준율 933.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4.8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3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7.56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0.24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형성된 경계 심리로 제한적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4.71포인트 상승하면서 12,573.85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8.43포인트 올라 2,477.6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78포인트 상승하면서 1,448.3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를 나타냈으며 바람은 남동풍이 12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습도는 평균 39%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1일 수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가 예보됐습니다. 12일 목요일 역시 눈 소식과 함께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13일 금요일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